이란은 푸자이라 근처에서 선박을 납포하고 그 배를 이란 해역으로 밀어넣으면서 지옥의 문턱까지 다가섰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아침 호르무즈 해협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정보는 해상 안전을 감시하는 영국 기관인 UKMTO에서 나왔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약 38해리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은 테헤란이 통제하는 영토를 향해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위협 수준을 넘어 실제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선박이 납포되면 선원들은 압박의 수단이 됩니다. 세계 무역은 큰 충격을 받고 워싱턴은 단순히 위기를 지켜볼지 아니면 이란 정권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박 내에서 사망자, 부상자 또는 총격전이 있었다는 공식 확인은 없습니다. 또한 탑승한 승무원의 정확한 수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란이 선박을 자국 해역 가까이로 끌고 가는 동안 선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치적 방패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곧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채널을 구독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최고 수준의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베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선박이 온두라스 국적의 루이 추아님을 확인했고 일종의 떠다니는 무기고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민감하게 만드는 것은 테헤란이 이번 포획을 군사 선전으로 이용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은 위기 국면에서 선박들이 정박하거나 억류되거나 감시를 받는 흔한 양상이었습니다. 이란, 미국, 그리고 걸프 동맹국들 사이의 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무장한 남성들이 선박을 장악했습니다. 이 행동 방식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릅니다. 신속한 승선, 승무원 통제, 항로 변경, 그리고 외부의 대응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선박을 이란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런 행위를 해상 단속으로 포장하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것이 국가에 의한 납치로 들립니다. 궁지에 몰린 정권이 민간 선박을 이용해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도발은 단독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틀 전 쿠웨이트는 이란이 혁명수비대 무장팀을 보내 부비안 섬에 침투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부비안 섬은 걸프 북부, 이라크와 이란 근처에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이란 측 세력과 연계된 6명이 작전에 참여했고 4명이 체포되고 2명은 도주했으며 쿠웨이트 군인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들이 항해 실수로 쿠웨이트 영해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설명은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미약하게 들립니다. 먼저 쿠웨이트 침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랍에미리트 근처에서 선박이 납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동시에 이란은 해저를 통해 위협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으며 이 장비들을 해당 지역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이런 보여주기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항속거리, 내구성, 화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탐지에도 취약합니다. 이란은 자신을 피해자로 보이게 하면서 바다를 협박의 무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백악관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작은 사건으로 보면 테헤란은 같은 방식을 반복할 것이라고 여길 겁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이미 중국을 이 문제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징은 이란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테헤란과 대화하며 자국 선박이 걸프만에 억류될 때 역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가 큽니다. 이란은 중국의 경제적 보호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무역에도 지장을 주는 해상 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일상적인 일로 다룰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5년 이란군은 경고 사격을 가한 뒤 마셜 제도 국적의 선박인 머스크 티그리스호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이란 해역으로 끌고 갔습니다. 상업 분쟁을 주장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선원들이 안전하게 풀려나면서 끝났지만 테헤란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압박을 가하고 이후에 완화를 협상하는 방식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영국이 지브롤터에서 이란 선박을 억류하는 데 참여한 후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록을 납포했습니다.
영국은 이 행동을 적대행위라고 불렀고 이 사건은 반복되는 전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낄 때마다 해상 표적을 찾아 약점을 힘의 과시로 바꿉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항해의 자유는 외교적인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레드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영국이 지브롤터에서 그레이스호를 상대로 행동에 나섰을 때 특수부대를 투입해 석유가 시리아에 도착해 유럽 제재를 위반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홍해에서 상선들이 홀치 공격으로 위협받았을 때 국제사회는 호위, 순찰, 그리고 군사적 압박을 통해 민병대가 해상 항로를 인질로 삼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같은 논리는 호르무즈에서도 적용됩니다. 통과, 정지, 인질 결정이 공격적인 자의 힘에 좌우되면 세계 무역도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번 나포 사건을 단순한 해상 사건과 아니라 정치적 전쟁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그 선박이 어디에 정박할지,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그리고 테헤란에 어떤 대가가 부과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 선박이 이란 항구에 정박하게 된다면 위기는 훨씬 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응을 요구하는 압박이 빠르게 커질 것입니다. 만약 이란이 양보를 얻기 위해 선박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면 트럼프는 말과 실제 권력을 구분하는 그런 종류의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 정권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선박, 선원, 국제 해상 통행을 동시에 건드리면서 테헤란은 스스로의 정치적 목을 내놓게 됐습니다. 테러 정권이 미국인 인질을 압박독으로 사용하려 했을 때 트럼프는 이 사건을 끝없는 외교적 드라마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협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적에게 드는 대가를 높였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압박이 납치, 고문, 학대를 자행하던 칼리프국 분쇄에 도움을 줬습니다. 서방을 위협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처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의 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가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조직하고 정권의 테러리스트 역할을 하는 민병대를 지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의 논리도 같습니다. 이란이 선박을 납포하고 선원을 억류하며 잠재적인 인질을 정치적 방패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협상을 약점으로 착각한 정권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정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 즉 돈, 기지, 지휘관, 항구, 항로, 그리고 협박을 지탱하는 시스템을 정조준에 대응하곤 합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